현역가왕 3, 5회 방송을 앞두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선공개로 풀리면서 시청자들과 업계가 동시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13 새천재 소녀 빈에서, 그리고 곡은 트로트계의 명곡 중에서도 감정을 통째로 쥐어짜는 명곡 보고 싶은 여인. 그런데 이번 무대가 공개되기 전에 내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더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무대가 원래 방송에서 통편집될 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죠. 이건 단순한 편집 조정이 아니라 아예 회차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팬들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저런 무대를 통편집한다고 제작진 진짜 제정신인가? 시청률을 포기하려는 선택이었나? 그런데 내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해당 무대는 녹화 당시 현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고, 심사위원들 중 몇 명은 심지어 감정을 못 참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통편집 논의가 나왔을까? 이건 바로 감정의 무게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여인이라는 곡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회한 사랑의 상처를 담은 인생곡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13 새소녀가 부른다는 건 대부분의 심사위원과 음악 관계자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조합이었죠. 어떻게 저 나이에 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 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곡을 산 것 같다.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노래한다. 이런 평가가 녹화 직후부터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었습니다. 방송은 감정을 보여주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프로그램 서사를 조절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한 회차에서 너무 큰 감정이 터져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무대들이 오히려 묻혀버리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편집실 내부에서는 꽤 오래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에서의 무대는 단순히 잘 부른 것이 아니라 한 회차 전체의 공기를 삼켜버리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앞부분에 넣을 것인가, 후반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다른 회차로 넘길 것인가. 이 문제가 내부 회의에서 오래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한 차례씩 통편집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는 것이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무대는 편집 논의의 벽을 뚫고 선공개라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선공개는 보통 화제성 유도용이며 제작진이 자신 있는 무대만 선택합니다. 즉, 통편집 논의에서 선공개까지 간 것은 양쪽 끝을 모두 찍은 셈입니다. 그리고 선공개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댓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무대가 메인이다. 왜 13살에게 이런 감정이 가능한가 노래가 아니라 인생이다. 특히 심사위원석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몇 명의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일부는 선공개에 담기지 않았지만 관계자 피셜로는 녹화장 전체가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무대가 단순히 감정적인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음악적인 관점에서 보면 빈에서는 고음과 저음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했고, 한 박자씩 감정을 밀어넣는 호흡 제어가 어른 가수 수준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감정을 어린 목소리의 순수함으로 해석했을 때 곡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무대가 심사위원을 무너뜨린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무대가 향후 경기 구조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가?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바로 이 무대가 단순히 잘 부른 명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의 경연 흐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역가 왕삼은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서사 감정 팬덤 전략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는 복합형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무대가 한 회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전체 시즌의 판도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여인 무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이 무대는 방송 전부터 이미 감정서사의 절정을 찍어버렸습니다. 심사위원, 관객, 제작진, 팬덤 모두가 한순간 같은 감정에 잠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13세라는 나이에 대비되는 감정의 밀도는 어른 가수를 투입해도 쉽게 구현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파장이 발생합니다. 첫째, 동년부 경쟁에 균열이 생긴다. 현역과 앙삼은 어린 참가자 라인업이 굉장히 강한 시즌입니다. 김태현, 빈에서 그리고 일부 실력형 어린 참가자들이 중견 가수들과 동일한 무대에서 경쟁을 하죠. 그동안 팬덤들은 주로 누가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보고 싶은 여인 이후부터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누가 더 감정을 견딜 수 있는가. 이 기준은 의외로 어린 참가자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기술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객에게 박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견부의 서사가 무너진다. 중견 가수들이 가진 장점은 경험, 감정, 호소력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바로 그 지점을 13세가 뺏어간 셈입니다. 이건 음악적 충격이 아니라 서사적 충격입니다. 셋째, 제작진 서사 배치가 바뀐다. 원래 감정 서사는 후반부로 미뤄야 시청률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너무 일찍 터졌기 때문에 제작진은 다른 서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때 보이는 선택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경쟁 서사 강화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일부 드러났듯 점수 공개, 판정단 반응, 대결 구도편 가르기, 탈락, 후보 선정 이런 장치들이 5회 이후 강하게 분출됩니다. 넷째, 심사위원 구도가 흔들린다. 심사위원들이 감정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프로그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은 객관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울었다. 그건 곧 프로그램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건 기술평가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건 살아있는 음악 서사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팬덤도 반응을 바꿉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미 이런 논쟁이 붙었습니다. 음악은 감동이다. 대음악은 실력이다. 이 논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그램은 더 큰 화력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대가 가지는 가장 큰 파장은 바로 이겁니다. 우승 후보 구도가 재편된다. 사실 방송 초반까지만 해도 업계는 김태현이 가장 안정적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검증된 실력, 팬덤, 콘셉트, 스토리, 무대, 경험 모든 게 이미 갖춰진 참가자였죠. 그런데 빈예서가 감정 서사를 가져가기 시작한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우승은 점수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승은 인상, 기억, 감정, 서사로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공개 한 번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무대가 단발성인가 아니면 흐름의 시작인가? 이것이 결정되는 순간 시즌 우승 가능성도 함께 결정됩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참가자는 가장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가장 기억되는 참가자라는 것을.